잘 지내고 계시지요? 저희는 겨울에 뭐를 하고 있느냐? 일단은 작용기구 분류표, 방제 약제표, 살균제, 살충제 이런 것들 수정하고요. 그 안전사용 기준일표도 작목별로 해서 수정을 해야 되고 이제 침투성이냐 속효성이냐 전착제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내구성이 강하냐 이거 살균제 살충제 구분해서 성격 분류표도 2024년 버전으로 또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겨울에 저런 일을 하고 있고요. 밴드는 이제 거의 한 2, 3일 정도 지나면 문을 닫을 거고요. 저희가 이제 한 가을 정도서부터 보면은 뭐를 하느냐, 선생님들한테 이제 올해 신규로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작년에 했던 분들도 계시고 하실 텐데, 소식지와 사과총서, 소식지 뒤에 보면 총서가 또 간략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으로, 물론 중요한 내용이라서 1년 동안 전달을 해드렸는데 지면의 한계도 있고 또 해서 많은 내용을 준비한 게 뭐 10가지다 라고 하면 두세 가지 정도씩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4, 5년 정도 한 바퀴를 돌아야 이제 그래도 얼추 필요한 정보들은 전부 다 보실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 4, 5년이 지났으니까 이 사업을 계속 하신 분들은 이제 새로 바뀌는, 혹은 과거에는 이랬으나 이게 더 좋겠다라고 해서 개선되는 정보들에 대해서도 전달을 저희가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월 말 11월이 되면 한국과 외국에서 나온 최근의 논문들을 주로 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 뭐 농약 사용한 거라든지 퇴비나 기기 사용하는 것들, 시나노 골드 관련돼서 뭐 일본 논문들도 있고 외국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논문들을 주로 봅니다. 그래서 뭐 다축도 당연히 봐야 되고요. 농약을 살포하는 방식이나 또 기계, 노즐 타입, 농약도 이제 뭐 스위스나 중국이나 스페인이나 뭐 네덜란드, 브라질 각국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균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결과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농약의 각각의 특성들이 또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알지 못하는 특성들이 있는데요. 지금 저게 논란이 되는 것들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말씀은 안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험을 할 때에도 이 농약의 효과가 너무 좋아지지 않게끔, 왜 시판되는 농약과 실험을 할 때 농약을 녹이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니까 약간 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 관련된 것들, 그 침투성이나 이런 것들 분류하는 거, 침투한다라는 거는 이제 큐티클을 뚫고 들어가는 거니까, 저게 어찌 보면은 큐티클이라고 하는 건 뭐 곤충이라고 생각하면 딱딱한 껍데기잖아요. 식물이라고 보면은 왁스층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농약이 이런 거를 뚫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방식이나 기작, 거기에 첨가되는 보조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아무거나 하나 눌러보면은 일단 뭐 볼까요? 뭐라고 뜨는가? 네. 해충 관리를 위해 가지고 큐티클층의 화합을 뭘 타겟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느냐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표피에 세포가 있고, 이 전체가 이게 바깥쪽이고 이게 안쪽이고, 이건 완전 껍데기고, 그래서 껍데기 층에도 왁스층도 있고, 바깥쪽에 큐티클, 안쪽에 큐티클, 그건 또 안쪽에 세포들. 그래서 이 안으로 농약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농약을 어떻게 넣어야 될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실험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도 있고요. 탄저병이 또 중요하다 보니까는 각국의 탄저병, 어디서 월동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하는지, 게다가 이제 중국 탄저병 다양성 잎 뭐 이런 식으로 써놨잖아요.
논문을 받으면은 제목은 거의 다 이제 영어로 되어져 있는데요. 일단은 읽어보고 전체를 다 읽어보지는 않습니다. 논문을 다 읽으려면 너무 힘이 들어서 힘이 들긴 하지만 읽기는 읽어야죠. 근데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논문을 나중에 또 읽을 것이냐 안 읽을 것이냐 혹은 뭐 사진만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고 나서 생각나는 제목들만 적어둡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는 탄저병 종류인데요. 그게 이제 사과에서 나타나는데 탄저죠. 애플비터라시라고 하는 게요. 그래서 요게 이제 중국에서 글로메렐라라고 하는데 이파리에 탄저병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요거 잠깐 사진으로 보시면 이건 이제 개통수라고 해서 종류를 나타내는 건데 분류를 하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탄저병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거, 요 글로에스포리오이데스라고 하는 거, 요거가 원래는 주로 많이 나오는 애들인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요쪽이 아쿠타툼이고요. 필기를 하면 또 지워야 되는데 요쪽이 주로 아쿠타툼이고 요게 이제 글로에스포리오이데스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거냐면 그룹이 큽니다. 요게 글로에잖아요. 요쪽으로 이렇게 이 전체가 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위로는 글로에고 이 아래쪽으로는 아쿠타 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자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플럭티콜라나 시아멘스나 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얘들도 글로에스포리오이데스 쪽의 가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들을 구분을 했는데 각각의 이제 지역에서 채집해온 것들을 가지고 탄저병원균을 키워서 앞면, 뒷면 보고 이제 포자 균사에서 균사체의 끝에서 포자 생기는 것들 보고 포자의 모습 병원성별로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중에 접종을 해가지고 어떤 놈은 잘 퍼지는데 어떤 놈은 잘 안 퍼지네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얘들이 사과에서 이렇게 생기는 거는 뭐 볼 수 있어요. 근데 잎에서도 이렇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저희가 뭐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좌우지간 그런 것들이 이제 딸기나 복숭아나 호두나 이거 왜 공부를 하냐면 이제 농약에 대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병원균이 같으면 다른 농약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100%다 적용할 수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도 말이에요. 고기를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주로 채소를 좋아해서 채소 국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비건이라고 하는. 그러면은 똑같은 사람인데 약간 사람을 구성하는 혹은 활력 징후라든지 머리 결이라든지 눈의 광택이라든지 피부결, 손톱이 자라는 속도, 각질이 생기는 정도, 피부의 탄력, 관절의 노후화, 심혈관 질환의 발병 정도 이런 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같은 인간종인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정리를 해보는데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생기는 탄저병에서 어떤 살균제를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서 어떻게 사용을 했을 때 효과가 있겠느냐 뭐라는 거 그런 것들을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고추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중국이 아니고 일본이 됐든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화상병도 발생한 지역들도 있고 하니까는 그래도 가장 최신의 정보들을 뭐 아무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눌러보면은요. 이게 왜 가장 최신의 정보다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논문을 검색을 할 때 자체를 아예 그 대부분의 경우에 그 2021년부터 검색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얘가 2021년이고요. 뭐 이런 데에서도 아무거나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이제 그 인공수분하고 이러는 문제들과 관련돼 가지고 있는 거죠. 2021년. 그래서
2021년에서 2024년 올해 거까지 해서 발행한 논문들이 거의 한 99%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물 망을 씌웠을 때 저희 이제 우박 방지라든지 일소 피해 방지를 위해서 망을 씌우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를 씌우게 되면 꽂는 분화에도 안 좋고 빨간색을 내는데도 안 좋고 뭐 어떻게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보조 사업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 왜 안 좋다라고 하는 거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옛날부터 이런 식으로 논문이 나와 있고요. 그게 이제 최근 걸로 이렇게 해서 살펴보면 이건 최근 논문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이제 최근에 발표한 자료들이죠. 그래서 챕터에서 아예 이거는 책자 형태로 나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정보들을 선생님들도 정보를 어디선가 얻어야 되는데 카더라라든지 뭐 어떤 이제 옛날 책자만 가지고 공부하는 것보다 우리가 수형도 바꿀 수도 있고 품종도 새로운 걸로 바뀌고 재배 지역을 바꾸기는 쉽지는 않으나 자재가 들어오기도 하고 스마트팜 해서 다양한 걸 쓴다거나 무인 방제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거나 하는데 어떤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비료를 주든 뭐 그물망을 씌우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배법을 바꿨을 때의 수량이라든지 정말로 생력화라는 게 돼서 기계화가 되느냐라는 건데 그러면 이게 된다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누군가가 조사를 했던 결과들이 있으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저희들 그 발행하는 것들을 고치고 개선하고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업과 암도 중요하고요. 우리 농민들의 건강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스위스나 그리스나 카자흐스탄이나 뭐 하는 거 농약들 카브리오라든지 각각 중요한 것들은 제가 이름도 쓰면서 망코지는 이제 금지가 돼가지고 유럽에서는 또 쓰지 못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스케줄이 있어요. 유럽에서 이제 농약을 점점 줄여가지고 더 이상은 못 쓰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안내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받아놓고 손을 못 댄 거예요. 아직 읽어보지를 못해가지고 제목이라도 아직까지 한 번도 검토도 못 해봤던 것들이겠죠. 이게 견문이 썩은 병이거든요. 견문이 썩은 병에서 이제 기능성을 발휘하는 유전자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발생을 하느냐라고 하는 분자과학적인데, 이거를 왜 공부를 하냐 하면 작용 기작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품종을 육종할 때도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스위치가 작동이 되는 조건에 맞아서 똑같이 광이 있고 똑같이 스트레스를 뭐 건조 스트레스를 받았든지 했을 경우에 뭐 왁스층의 두께가 얇다거나 하는 물리적인 요인 말고요. 내부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까탈스럽게 많이 울고 보채는 애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는 선천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 뭐 할머니가 안아줘서 손을 타서 그런 건가? 라는 거에 있었을 때 뭐 결론을 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낼 때 지금은 이제 유전자 그리고 앞으로 후생 유전학이라고 해가지고 그 유전자 끝에서 이제 메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복잡한가? 어쨌든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게 메틸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4가지 품종에서 물리적이나 구조적인 영향인데 뭐에 대해서 우리 장기 보존제 처리를 했을 경우에 그 각각의 품종이 저장을 하는데 어떠냐. 그래서 뭐 그 사과의 구조 실험을 하는데 이렇게 파가지고 실험을 한다는 건데 이 그림도 되게 이쁜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별 모양도 그렇고 요거 이제 씨앗이 들어가 있는 것도 그렇고 요 방이 생기는 요 코어 심을 그리는 요 방식도 하나 둘 셋 넷 이게 각이 딱 있잖아요. 이게 대충 그린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도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농약이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이 선들은 뭐냐? 우리가 사과를 이렇게 잘라보면 선이 있는데 색깔이 날 때 어디 부분만 나기도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그 형태학적으로 봤을 때, 모포로지라고 했을 때 그걸로 봤을 때에도 굉장히 좋은 그림이죠. 그래서 저런 것들은 선생님들한테 나중에 소개도 해드릴 수가 있게 되죠. 이거 이제 사과를 저장하면 어떠한 이게 향기 물질인 것들도 있고 혹은 다양한 페놀 화합물들도 있고 해서 사과에서 우리가 사과 맛이라는 건 뭐냐? 라고 했을 때에 사과 맛은 뭐지? 사과가 왜 부드러워지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향기 물질들이나 사과에서 나오는 온갖 화합물, 볼라타일 화합물이라고 하는데요. 볼라타일 오게닉 케미컬스라고 해서 유기 휘발성 화합물이에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화합물. 강제로 분석을 안 해도 이게 날아오는 애들. 그래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 가지고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포도든 여기 다른 과종이라고 해서 있는 게 주로 이제 저희가 사과를 하기는 합니다만 다른 작물들, 다른 과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이게 배나 포도나 복숭아, 뭐 피스타치오, 체리, 사과, 고추, 뭐 식량 작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꿰뚫고 봐야 거기에 사용되는 퇴비라든지 식물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통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료 주는 문제들, 미생물 사용하는 것들, 속이 빨간 것들, 톱달이 나오는 거, 니코티노이드 계통이 뭐 어떻게 해서 검출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고요. 40년, 60년 동안 기후변화나 서리 피해 측정 이런 것들 외국에서 이미 해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연구비 삭감돼가지고 뭐 기존에 연구도 없어질 판국인데 그래도 외국들은 보면 뭐 별거 아닌 거를 계속 연구합니다. 별거 아닌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과밭에 어떤 곤충들이 살고 있을까? 포도 비닐하우스 안에의 풀들은 뭐가 주로 자랄 수 있을까를 3년, 5년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50년, 100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연구인데 그럼 그게 돈이 될까요? 당연히 사업적으로 봤을 때 돈은 잘 안 되죠. 그치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만큼 오래 조사를 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런 데이터를 갑자기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시간을 돈 주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구비가 많지 않더라도 꾸준히 지원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한국은 연구를 하잖아요. 국가가 진행하는 모든 연구에서 연구의 성공 확률이 무려 98%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 했던 거를 또 하거나 자기가 이미 일어났던 거를 하거나 안 돼도 되게끔 만듭니다. 98%예요. 98%. 우리나라가 하는 모든 연구는 뭐를 하든지 간에 근데 이렇게 성공을 하는 연구가 아니고 이거 서리 피해가 어느 정도 위험도를 가지고 있느냐 조사를 하는데 뭐 한 3년 할 거예요? 1981년부터 2020년까지 40년 동안 조사를 했대잖아요. 이게 이제 인과류 포몰로지라고 하는 건데요. 사과, 배 같은 작물에서 60년 동안 기후변화를 해가지고 얘들을 해서 이제 프롯, 인과류를 조사를 한 거예요. 어느 나라? 독일에서. 우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응? 기후변화. 89년에서 2017년으로 한번 나누고 그 뒤로 또 이제 계속해서 조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네. 그래서 점점 기온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승을 했을 때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에도 변화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과촉잎이나 이것도 제가 보고 그림도 참 이쁘고 좋아가지고 이게 이제 킹이고요. 이 레이터럴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고 이게 옆에 있는 것들의 이파리고 얘는 이제 브로슈라고 하는 과대지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어떻게 크는지를 각각의 이제 날짜가 지나면서 그래서 우리가 적과를 할 때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리 피해 방지하고 영상으로 뭐 하고 과신 곰팡이 있고 저는 놀란 게 이건데요.
164 농법이라고 이제 중국 연태라는 곳에서 박사학위 논문인지 석사학위 논문인지는 안 봤지만 이렇게 나오면 주로 학위 논문이거든요. 학위 논문이라는 거는 학위 논문을 나중에 이제 저널에다가 게재를 해야죠. 게재를 해야 되는데 사과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이제 뒤에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중요하게 방제를 해야 되는 거, 그거를 이제 병해충의 월동 상태나 시기나 뭐 몇 번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해가지고 1, 6, 4로 나눠가지고 이것들을 관리를 한번 우리가 하는 농사를 지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연태를 한번 방문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중국은 굉장히 농사를 막 못 짓고 이러는 것 같은데 상상을 초월하죠. 초월하니까. 이제 퇴비나 뭐 이렇게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그 식물의 당 대사. 지금 이제 겨울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물들은 어떻게 크느냐라는 거예요. 겨울을 어떻게 나는 거고 어떻게 크는 걸까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해당 작업을 해서 얘들이 각각의 뭐를 이루고 어떻게 가느냐라는 건데 결국은 이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자꾸 접하고 이해를 해야 영양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거 중요한 거구나. 중요한 거이기는 한데 한계가 있구나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그 뒤에 이제 보면은 계속해서 최근에까지도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쭉 하면서 논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시키는 논문이라든지 수확 후 보존하는 것들 뭐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 집어 넣을 거고요. 선생님들 머릿속에 넣기는 힘들 것 같고 제 머릿속에 넣어서 잘 버무려서 선생님들한테는 맛있는 육회 비빔밥을 만들어서 드리려고요. 선생님들은 숟가락 드실 힘만 있으시면 잘 섞어가지고 냠냠냠냠 드시면 그 안에 골고루 영양소들을 갖춰서 선생님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문을 보통 물론 돈 주고 사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선생님들이 구할 수 없을 논문들도 많아요. 한 600개 정도의 논문들을 하루에 10개씩 봐도 2달 걸리잖아요. 하루에 10개씩 봐가지고는 택도 없죠. 그러니까는 빨리빨리 보고 중요한 거 보고 직원들 도움받아서 정리하고 책 수정해가지고 또 출판을 하고 짬짬이 영상도 찍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겨울에 이제 뭐를 주로 하시면 되느냐? 아직까지는 좀 쉬시면서 동향 파악하시고 여기저기 교육 있다 그러면 교육도 좀 참여도 하셔서 들어보시고 가족들과 좀 어디 갈 수 있으면 가보시기도 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병원들도 좀 다니시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는 쉽지 않고요. 차라리 병원에 가서 자동차를 잘 관리한다라는 게 때가 됐을 때에 빨리 카센터나 이런 데 끌고 가가지고 뭐 새는 거 있나 없나 봐주고 주기적으로 갈 거 갈고 그래야죠. 우리도 약 떨어지지 않게 우리도라고 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저도 약 먹는 게 4가지 정도 돼서 떨어지지 않게 제때제때 해놓고 빠지지 않고 먹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하시면 사과 농사나 일반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부족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보고 검토하고 걸러서 영상으로 만들고 지금까지 해왔듯이 일부는 공개하고 대다수는 밴드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선생님들한테 공개하면서 선생님들의 농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뭐 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한번 찍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